전류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이렇게 회전술, 비행체의 어떤 프로펠러 회전수를 조절하고 각 부품의 전원을 틀리게 공급하는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전기차의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또는 비행체다 그러면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류 양을 통제해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원 공급 장치를 어떤 형태가 뭐가 됐든 전기 중앙 공급 장치든 반도체가 됐든 그런 형식을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고 각 부품에 틀리게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하는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기술 도둑질이라는 거죠. 휘발유에서도 변속기 없애도 됩니다. 휘발유, 경유, 그 다음에 각종 LPG 차량이라든지 수소 차량, 수소 또 비행체, 이런 수소 선박, 이런 모든 형태의 기계 부분에 있어서도 연료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파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펠럿 연료다 그러면 화목연료에 펠럿을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적게 넣고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에요. 전기양을 이렇게 통제하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전류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한 이 방식이 그 형식이 뭐가 됐든 간에 다 제 기술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휘발유도 마찬가지로 연료양을 통제해서 연소실에 각각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변속기 없애버리고 속도를 조절하면 그만큼 출력이 적게 나가는 거로 회전수가 덜 회전하겠죠. 이런 방식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휘발유다. 그 다음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고, 온도를 높여주는 저장 공간은 따로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까지 결합해서 따로 이렇게 산소도 결합해 휘발유 산소를 결합해서 파워를 높이는 방법, 주행거리를 항속거리를 파워를 높이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건 수소 산소도 할 수 있고 이건 전 세계에 있어서 불안가스를 세계 최초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기술이기 때문에 불안가스가 폭발하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수소가스 같이 저장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저장했다가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각각 높여주는 공간이 있으며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그때 쓸 분량만 딱 결합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해서 이건 이제 전 세계 불안가스 시대를 열은 사람이 인류 최초로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불안가스 출력을 높이고 싶으면 그렇죠. 산소를 보다 양을 좀 더 많이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그럼 출력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원자력 문제도 원자력 발전과도 관련이 있으며 원자력 추진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 수소 산소를 이렇게 연소실에서 태우고 온도를 갖다 높인 다음에 산소를 충분히 좀 더 양을 많이 공급해주면 보다 높은 발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라늄 분말을 뿌려주면은 강하게 화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원자력 추진 비행체가 될 수 있고 원자력 발전도 할 수 있다고 하죠. 발전해갖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으며 그것을 원자력 추진체로도 사용할 수 있다. 방사능 문제가 없는 이것은 나사에서든 어디든 이거 쓰시면 다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경유, 그 다음에 LPG 이런 것들도 연료양을 노즐을 통해서 두껍기를 통해서 하시든지 중앙 공급 장치에서 하시든지 가스 분배기에 연료 분배기에서 하시든지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을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전원도 그렇죠. 수많은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수백 개, 수천 개에 해당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막냐고요. 전류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제 방식을 따른다면 그거 자체가 제 기술 도둑질이라는 거죠. 휘발유, 경유, LPG, 수소 모든 연료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기술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 산소를 결합해 갖고 연소실을 태우고 우라늄 분말을 뿌려서 사실상 원자력 발전, 원자력 추진체를 만드는 것 이것 자체를 쓰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는 거죠. 온도를 높여주면 그냥 온도를 높이지 않고 할 때보다 주행거리, 항속거리, 파워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발견해낸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산소를 양을 좀 더 많이 주면은 파워가 높아진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비행체다, 자동차다 그러면 비행체 같은 경우에 드론이 됐든 비행체가 됐든 기존에 블레이드를 없애버리고 공기만 공급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 군데서 공기를 압축 공기 방식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연소실에 배분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면은 블레이드가 없어지는 거로 굉장히 무게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연소실에서 불꽃이 비행체를
나가게 하느냐, 블레이드가 나가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전후 좌후로 연소실을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전후 위아래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위도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떤 데를 추진을 했느냐, 어떤 데서 연료를 분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도 앞뒤 위아래까지도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비행체가 나올 수 있어요. 프로펠러도 똑같이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 위아래를 동시에 사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비행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블레이드를 없애면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토치 이렇게 불꽃점화 하면 그리고 가스 공급만 해주면 딱 그렇게 추진이 되죠. 그냥 그런 형태의 추진체를 만든다는 거죠. 너무 가벼워서 종이 비행기 그 정도로 가벼운 그 비행체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나사에서든 어디서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압축 공기를 통해서 거기 다 공급해주고 수소, 산소를 통해서 연소해서 가는 방식이다. 아니면 우라늄 분말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소, 산소 기반으로 해서 높은 열을 형성한 다음에 우라늄 분말을 뿌려서 급속하게 태워버려서 방사능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원자력 추진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에는 당분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끊어버릴 거고 기술 협의작을 하더라도 전화 받지 않겠습니다. 외국 회사에 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화도 끊어버립니다. 전화 대기업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거기서 나중에 외국 회사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회사에서 기술 사용을 만약에 제 걸 파게 된다면 거기서 기술 사용을 허가를 받으세요.